3월에는 3.1절, 4월에는 4.3 제주 사삼 사건, 제주. 그다음에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제주의 바람과 광주의 꽃잎을 담은 세 권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분노가 막 차오르면서 이게 책을 제가 딱 각 책마다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속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야. 그래서 부릉부릉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하면서 또 계속 읽으면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음. 이걸 반복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지? 좀 무력해진다는 느낌? 아 그래요? 저는 막 오히려 막 힘 썼던데. 약간 막 처음에는 화가 돌격! 돌격 앞으로 화가 막 나다가 그랬는데 눈이 안 좋으니까 노안이 오니까 큰 글자 책 보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1978년도 작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그쵸. 제주 4.3 사건을 최초로 문학으로 소개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더 놀랐었어요. 그래서 끌려가셨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의 친구 이키라. 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가 너무 조용하다. 우리 오늘 좀 차분하죠. 네네네. 차분하게 잘. 그리고 지금 이게 꽃샘추위가 오면서 감기가 걸렸어요. 저도 감기가 걸렸고 이티다도 감기가 걸렸죠.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좀 힘듭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게 비타민 좀 먹자고. 우리 수행 맞으러 갑시다. 같이 누워서. 지금 주사 조심해야 되는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주사? 아니, 주사 이모? 링겔 주사 주사, 그치. 5월에는 또 가정의 달이어가지고, 또 보면 3월, 4월, 5월이, 뭔가 아주 뭐 싱그럽고, 뭐 좋은 일도 많고, 기쁘고, 나들이도 가고, 막 행복한 달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또 누군가한테는 요 따뜻한 봄날이 또 아픔으로 또 기억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월, 4월, 5월 다 역사적인 항쟁이 있던 달이라 네, 맞아요. 굉장히 3월에는 3.1절, 그렇죠. 4월에는 4.3 제주 4.3 사건, 제주, 그다음에 5월에는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저희가 역사적인 아픈 역사가 있죠. 네.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저는 광주에 갔다 왔었어요. 아, 네. 그때 한참 한강 작가님이 전시회도 되게 많이 있었고 네네. 광주 한강 작가님이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작년 5월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 아픈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아픈 역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들도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많은 독자분들한테 가장 유명한 책일 거예요. 한강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우리 저희 책 여기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가 2권. 네. 이게 또 스페셜 에디션으로 또 이렇게 예쁘게 또 커버가 리커버돼서 나왔더라고요. 네. 아마 한강 작가님이 이 2권의 책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책들이 있죠, 기다님. 네, 그렇죠. 네,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왔던 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저는 재밌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실품의 틈새였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담은 책이었고 이게 이금희 작가님의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성 디아스포라를 다룬 마지막 완결편이죠. 그쵸. 3부작에서 마지막 완결편이었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날 우리 살린 한인들의 이제 고향과 가족 잃은 날이 된 거였죠. 그걸 토대로 쓴 소설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올해 얼마 전에 출간된 책인데 바로 마름모 출판사에서 나온 1945 이 세계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초단편, 독립운동 초단편 엔솔로지 작품인데 이게 너무 또 의미가 있는 게 또 작가님이 몇 분이 참여하셨다고 했죠? 무려 17분의 작가분이 그러니까요. 본인의 이름을 걸고 네. 우리 독립운동에 대해서 작품을 의미 있게 써주셨어요. 네. 근데 보니까 되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네. 김동식 작가님, 그 다음에 차무진 작가님, 소양 작가님, 네, 정명석 작가님, 네, 되게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 책 지금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지? 하고 깜짝 놀라면서 되게 지금 잘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표님이 굉장히 지금 바쁜
활동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잠깐 반짝일 게 아니라 이런 책들은 오래오래 독자들의 손이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일부 책들을 지금 앞에 소개하긴 했는데 특별히 오늘 또 저희가 소개할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우리 아픈 역사를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을 또 저희가 3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오늘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네. 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우리가 선정했는지 이키다님이 책을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요거. 그 제주의 바람과 광주의 꽃잎을 담은 3권의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4.3의 비극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한경 작가님의 순이 삼촌, 그리고 제주 4.3 그 가혹한 역사 속에 세 친구의 운명을 다룬 바람의 소리가 들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폭력이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님이 지고, 이렇게 3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3권이 제주 4.3 사건이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그런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제목만 들어도 분노가 막 차오르면서 이게 책을 제가 딱 각 책마다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거야. 그래서 부릉부릉 막 이 분노 게이지가 막 상승하면서 이 종이가 막 찢어질 정도로 막 잡고 막 넘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화가 나기도 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지? 좀 무력해진다는 느낌? 아 그래요? 저는 막 오히려 막 힘이 쏟던데 약간 막 처음에는 화가 돌격 앞으로 나다가 막 그랬는데 이게 막-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책부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키다님이 딱 책을 딱 들고 있는데 겁나 커. 책이 겁나 커. 이게 다른 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책들하고 비교해보면 사이즈 자체가 그죠? 이게 큰 글자 책인데, 너무 좋다. 네. 눈이 안 좋으니까, 노안이 오니까, 큰 글자 책 보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네. 노안이라뇨. 네. 자, 이 첫 번째 책 저희가 소개할 작품은 바로 현기영 작가의 중단편 소설이죠. 바로 순이 삼촌인데요. 네. 그 순이 삼촌이란 책은 단편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표절작인 순이 삼촌으로 제가 줄거리를 좀 설명해드리면 서울에서 성공한 회사원인 나는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8년 만에 제주 고향을 찾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돌봐줬던 그리고 서울에서 잠깐 살림을 좀 도와주셨던 순이 삼촌이 보이지가 않아서 물어봤더니 최근 순이 삼촌이 본인의 온팡밭에서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림을 봐준 순이 삼촌과 1년간 지냈던 부부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이 순이 삼촌은 30년 전에 제주 4.3 사건의 현장에서 2 자녀를 잃고 홀로 살아남았으나 극심한 트라우마로 신경쇠약에 시달렸고요. 서울 집에서부터 기행을 보이다가 결국 제주 내려간 다음에 학살 현장이었던 자신의 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던 순이 삼촌의 서글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저 처음에 그 순이 삼촌 제목 보고 이 삼촌이란 말만 듣고 그냥 남성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여성분이어가지고 좀 놀랐었거든요. 이 책을 만나기 전에 저도 순이 삼촌이라서 남자 아저씨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네, 아주머니더라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경상이나 전라도 쪽에는 그 아주머니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별에 상관없이 뭐 어른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이웃 아주머니한테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었고, 다만 이제 이 순이 삼촌에 대한 호칭도 놀라웠지만 이 삼촌이 겪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놀랍게 봤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장편이 아니잖아요. 단편인데도 그 짧은 단편 안에
그 당시에 제주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단편을 읽는데 마치 그 엄청 긴 장편을 읽은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1978년도 작품이잖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그렇죠. 제주 4.3 사건을 최초로 문학으로 소개한 책이라고 해서 제가 더 놀랐었어요. 그래서 끌려가셨습니다, 작가님.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잖아요. 작가님이 끌려가셔서 그때가 79년 11월경 12.12 군산 반란 직전에 끌려가셔서 3일 동안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이 책 또한 거의 금서로 지정이 됐었죠. 무려 보니까 확인해 보니 14년 동안 공식 유통이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굉장히 오랫동안 금서로 취급을 받으셨네요. 당시 또 육신 정권이었기, 육신 체제의 말기였기 때문에 4.3 사건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환경이었는데 작가님이 이거를 고발을 한 작품을 낸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도 나이가 꽤 들었죠? 꽤 들어서 문학 작품을 통해 가지고 4.3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됐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니 왜 4.3 사건 이렇게 큰 사건이잖아요. 큰 이 역사적 사건이 왜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실려 있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놀랐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이 책에 보면 이 순삼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단편이 있는데 소두방 놀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네. 단편이 이제 소두방이 소뚜껑이라는 제주 방언인데요. 네. 권력자들이 끔찍한 죄를 짓고도 소뚜껑 위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놀이를 하듯 가벼운 처벌로 구렁이 담 넘듯이 하는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의 어떤 오점, 잘못 이런 부분이 다 그냥 무마시키듯 그냥 막 또 구렁이 넘어가듯 이렇게 부패를 꼬집는 작가 시선을 돋보이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소도박 놀이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소도박 놀이라는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가 지금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크다라고 느꼈던 것이 이 부패한 권력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를 않아. 아주 한방망이 처벌을 받죠. 구렁이 담 슬쩍 이렇게 넘어가듯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냥 그 처벌도 받지 않고 확 그냥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아픔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이유이지 않을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그들 때문에 죄 없는 국민들만 이렇게 희생을 당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4.3 사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몰랐던 사건이니까 이 기자님 그 4.3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래도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앞부분. 4.3 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찝어보자면 1947년도 3.1절 기념 행사에서 경찰 발포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도 4월 3일 무장 봉기를 거쳐 1954년 이어진 진압 과정에서 당시 제주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3만 명이 희생된 현대사의 거대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만 명 넘어가잖아요. 제주도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엄청난 희생자죠, 3만 명이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옆집 한 다리 건너서 모든 마을 주민의 가족들 대부분 한두 명은 희생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삿날이 같은 날이 그러니까요. 집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순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삼촌의 아팠어요. 중간에도 제삿날에 여기저기서 다 목소리 난다고. 저도 그 대목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때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이 기자님이 그거를 순위 삼촌에서 현경 작가님이 딱 알려주는 대목이 있었죠. 네, 그거 그쵸. 한번 문장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건 명백한 제약이었다. 그런데도 그 제약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었다. 도대체가 그건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군 지휘관, 경찰 간부가 아직도 권력 주변에 머문 채 떨어져 나가지 않았으리라고 섬사람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물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 위령제 한 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나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 위령제를 한 번 떳떳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진원하자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읽으면 될까요? 너무 이게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그동안 왜 안 알려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제주도민들이 겪었을 그 끔찍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으면 그게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네들도 여전히 세월이 이만큼 흘렸는데도 빨갱이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그 모든 그 아픈 역사를 말하지도 못하고 침묵으로써 일관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 안에도 나오지만 순이 삼촌이 아주머니랑 싸우다가 그 아주머니가 그래 경찰서 가자 그러면 순이 삼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눅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어. 군인 어. 이런 거에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경색을 두려운 하고. 거죠. 다시 그때 그 일이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고. 정말 책 보니까 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으니까 마음이 또 아프네요. 그렇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약간 조금 재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고모부가 나와요. 고모부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서북단이나 그리고 뭐 경찰관 뭐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을 이념이라는 가장하에 아주 섣부르게 서슴없이 겁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각자의 딸을 가진 부모를 딸을 지키는 게 지키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이 할아버지도 자기 딸내미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북단 청년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친구를 골라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이 굉장히 많았대. 딸내미 지키려고. 왜냐하면 그 군 경찰관의 가족들은 그들은 건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서 서북단 친구들은 다 제주도를 넘어서 육지로 갔는데 이 고모부는 계속 남아 있는 거야. 남아서 거기서 또 잘 지내 부자가 됐어. 근데 이런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말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이북 사투리 막 쓰는 거야. 해명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서북 청년단도 억울했다. 당시 할 말이 많다. 근데 이제 그 분위기는 다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해친 가해자인데도 내 남아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해자와 정략 결혼을 시키고 가족으로 들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역사네요. 그렇지만 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찌르고 막 그러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까지 동족을 해치웠나. 근데 순이 삼촌에 보면은 또 다양한 또 단편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그 단편들도 다 이 4.3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4.3 사건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동양곤이라는 친구 내용도 나오게 하는데 보통 이제 4.3 사건 이후에 몰락한 가정이라던가 4.3 사건을 인해서 트라우마로 정신이 획 가버린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순이 삼촌처럼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과한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글에 많이 녹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순이 삼촌을 다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약간 중간에 제주도 사투리가 약간 버거울 수 있겠더라고요. 순이 삼촌이 제일 그랬어요. 나머지는 제주 사투리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나머지 읽기는 편해요.
저는 순이 삼촌 청소년 소설로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단편이기 때문에 굳이 장편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순이 삼촌이라든지 나머지 몇 가지 단편들을 골라서 이렇게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라고 네,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누북 좋아요, 구독, 알람은 사랑입니다.